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머신러닝을 위해서 필요한 수학 학문인 선형대수학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선형대수학은 1차식과 1차 함수를 다루는 학문이었고, 그 1차식과 1차 함수의 연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행렬이란 걸 이용해서 연산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요, 오늘은 머신러닝에 필요한 학문, 수학의 한 학문 중에 미적분학이란 걸 배워볼 거예요. 자, 미적분학이라는 거 이름 자체가 오는 어려움과 중압감이 있는데, 너네는 오늘 그러니까 대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요, 전체적인 큰 틀, 큰 숲을 본다고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어. 물론 어려워. 물론 처음 들으면 뭐 하는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뭐 재미있는 얘기 하나 듣는다 생각하고 한번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자, 미적분학이란 게 뭔지 한번 볼게요. 미적분학이란 거는 우선 미분과 적분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미분은요, 미소적인 변화를 다루는 분야예요. 그러니까 미소적인 변화라는 거는 정말 아주 작게 접근을 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즉 미소적인 아주 작은 양의 변화를 다루는 분야고요. 적분이라 함은 이런 미소적인 양, 아주 작은 양을 직접 더한다는 뜻이에요. 더해서 그 결과를 살펴보는 분야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즉 미분과 적분은 정말 아주 잘게 잘라서 그 변화를 관찰하고, 그것이 바로 미분이고, 잘게 잘라서 그거를 더한 거, 그게 바로 적분인 거예요. 자, 그래서요, 그 미적분학에서 안에 세부 개념으로 있는 것들이 보통 함수, 극한, 미분, 무한급수, 적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선생님이 수업을 쭉 하다 보면 한 번씩은 선생님 입에서 나올 거예요. 그때마다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즉 미적분학이라는 거는요, 미분과 적분을 다루는 학문이고요. 미분이란 함은 아주 미소적인 변화, 아주 작은 양의 변화를 다루는 분야, 그리고 적분이란 함은 아주 작은 양들의 집적, 즉 합을 다루는 분야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미적분학을 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게 함수와 그래프예요. 함수와 그래프. 함수라는 거 너네 사실 중2 때 배울 거예요. 근데 이제 선행도 많이 되어 있고 너네들이 함수라는 개념은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야. 그죠? 그래서 그 함수가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볼 거예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함수가 무엇인지 한번 볼 건데, 자, 이런 말이 있어. 예를 들어서 함수는 식이다. OX 문제예요. 아니에요. 왜냐면요, 너네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함수는 식으로 표현되는 함수일 거예요. 근데 사실 함수라는 거는 식으로 표현되는 함수도 있고 식으로 표현되지 않는 함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수는 식은 아니에요. 모든 함수가 식은 아닌 거예요. 자, 두 번째, 함수는 그래프다. 너네가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거 배우면 그래프로 나타내는 걸 많이 했기 때문에 함수는 그래프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그래프로 표현된 것 중에서요, 함수가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수는 식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함수는 그래프라고 말하기도 그래요. 그러면 정확히 함수는 뭐냐? 함수라는 거는요, 하나의 인풋에 대해서 하나의 아웃풋만을 내는 걸 의미하는데요. 자, 하나의 인풋에 해당하는 걸 우리는 변수라고 해요. 변수. 자, 변수. 만약에 x만 넘는 함수야. 그러니까 fx인 거야. 그러면 하나의 아웃풋만 내는 거야. 뭐 5라면 5, 아니면 뭐 7이라면 7. 즉 f2 값을 넣었을 때 5 또는 7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5 딱 하나의 값만 나오는 거예요. 자, 얘 한번 볼게. 이 밑에 거 변수가 이번에는 두 개인 거야. 그랬을 때 함수 g, x, y겠죠. 그러면 g, 만약에 뭐 변수가 두 개인데 세 개가 됐네. g 2,3이요.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뭐 7이면 7, 9면 9 이런 식으로. 자, 밑에 거. 왜 변수가 3개죠? x, y, g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 3개가 h 1, 2, 3일 때 딱 하나만 내는 거예요. 10 이런 식으로. 하나의 아웃풋만 내는 거예요. 즉 함수라는 거는요, 하나의 인풋, 즉 변수를 넣었을 때 하나의 아웃풋만을 내는 건데요. 자, 그러면 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함수도 있다라는 걸 어떤 게 있냐면 하나만 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1 넣었을 땐 5, 2 넣었을 땐 4, 3 넣었을 땐 7, 뭐 이렇게 진짜 무작정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것도
이 규칙, 하나의 인풋에 대해서 하나의 아웃풋만 낸다는 규칙만 맞으면 함수가 되는 거예요. 즉 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뒤죽박죽인 함수도 있다 라는 거고요. 그래프로 표현된 것 중에 함수가 아닌 것도 있는데 한번 보여줄게요. 나중에 되면 언젠가는 배우겠지만 원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고요. 원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너무 원 같지 않지만 원 그래프가 있는데, 자, x라는 값이 변수예요. 하나 들어갔어. 하나 들어갔을 때 이 점도 그래프 상의 점이고 이 x가 이 점도 그래프 상의 점이지. 즉 x가 하나 있는데 대응하는 점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아웃풋이 아닌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수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즉 정리를 하자면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함수라는 거는 식도 아니고 그래프도 아니에요. 물론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함수도 있고요.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 함수가 있어요. 모든 거의 함수는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결론은 함수는요, 식과 그래프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인풋을 넣었을 때 하나의 아웃풋만 낸다. 그것이 바로 함수의 개념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요, 그래프라는 건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래프라는 거는요, 변수와 그 함수의 결과값, 함수값을 좌표 평면상에 그냥 찍는 거야. 함수의 변수와 결과값을 함께 찍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얘는 x가 2일 때, 즉 f2가 5고 x가 5일 때 f5가 7이라고 해. 그러면 얘를 그냥 좌표 평면에 찍는 거예요. x, y. x가 2일 때 y가 5. 즉 2,5. 그 다음에 x가 5일 때 y가 7. 5,7. 이렇게 찍는 거야. 그것이 바로 그래프인 거야. 뭐 다른 연결선이 부드럽게 연결되었거나 뭐 뚝뚝 떨어져 있다고 해서 그래프가 이고 아니고가 아니라 함수라는 것을 그 변수와 함수값을 함께 좌표로 나타내서 그래프에 찍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프는 왜 그래요? 왜 그려요? 너네 봐봐. F2는 5, F5는 7. 지금 얘는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조금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지만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는 그 함수의 변화나 이런 특징들을 조금 간편하고 또 한눈에 시각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했던 거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함수라는 거, 함수의 개념. 함수는 어떤 그래프에 관련된 개념도 아니고 식에 관련된 개념도 아니에요. 단지 하나의 인풋에 대해서, 즉 변수를 넣었을 때, 변수의 값을 넣었을 때 하나의 아웃풋만 내면 함수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함수의 그래프라는 거. 모든 함수는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왜냐면 내가 이 변수와 그다음에 함수값을 동시에 이렇게 쓰면 헷갈리니까 변수와 함수값을 좌표에 나타내면 되니까. 근데 이 함수의 그래프는 왜 그리냐? 다시 왜 그리냐? 좀 더 시각적이고 한눈에 함수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린다고 보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미분이라는 개념을 정립하기 이전에 기울기라는 개념을 먼저 정립을 해야 되는데요. 기울기라는 거, 얘들아, 단어 그대로 오는 의미가 있잖아. 그치? 기울기, 기울어진 정도를 의미해. 기울어진 정도. 즉 가파른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기울기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두 점만 있으면 기울기 하나가 결정이 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좌표 평면상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원점 5가 있고 x, y가 있는데요. 좌표 평면상에서 두 점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두 점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점이 만약에 마이너스 2,1이고요. 이 점이 1,
5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얘들아, 이 두 점을 잇는 이 직선,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또는 선분, 이 선분의 기울기는 하나가 결정이 되는데요. 그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냐? 이 x좌표, 앞에 있는 좌표의 차. 자, 그러면 1 빼기 마이너스 2. 순서는 상관없어. 대신 지켜줘야 되는 거는 내가 여기다가 2를 먼저 썼으면 2에 해당하는 y 값을 먼저 써줘야 된다는 거. 그 규칙만 얘들아 지켜주면 사실 빼는 순서는 상관없고요. 그럼 계산하면 3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라는 거는요. 구할 때는 일반에서 쓰면 A, B, C, D라는 두 점이 있을 때 기울기는 두 점의 기울기는 X좌표의 차 C 빼기 A분의 D 빼기 B 또는 내가 A를 먼저 쓰고 싶다. 그러면 A 빼기 C분의 A에 해당하는 B 빼기 D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기울기는 기울어진, 두 점의 기울어진 정도, 값하는 정도를 의미하고요. 기울기의 표현법은 얘들아 사실은 선생님이 함수의 기울기의 두 가지 표현법을 들고 왔는데 이거는 나중에 뒤에서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는 기울기라는 거는 이제 함수의 개념이 없이도 성립하는, 함수의 개념 없이도 설명할 수 있는 말이야. 근데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이라는 거는요, 얘들아, 함수라는 개념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요.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 얘들아. 잘 볼게. 자, 한번 볼게요. 자,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그래프가 있어. 자, 이 그래프는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 상에서 그래프 위에 있는 두 점을 선생님이 탁탁 찍었어요. 찍어놓고 보면 이 점이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1이고 이 점이 봤더니 2,4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함수 위에 있는 두 점의 이 직선거리의 기울기, 그것이 바로 평균 변화율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 그러면 아까 내가 구한 기울기의 공식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조금 더 일반에서 써볼게요. 함수 위에 얘들아, 이 점이 마이너스 5라는 특정한 점이 아니라 어떤 A라는 점이라고 하면 Y 값은 Y는 fx 위에 있으니까 A, FA가 되겠지. 자, 이 점 B라는 값에 대해서 B, FB가 되겠죠. 됐어요? 자, 그랬을 때 이 두 점을 잇는 이 직선의 기울기는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자, 두 가지 표현이 아까 선생님 기울기에 두 가지 표현이 있었는데 그게 거창한 의미는 아니고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선생님이 이번에는 B라고 표현을 안 하고요. A에서 H만큼 떨어진 점이 즉 A에다가 H를 더한 게 B라고 해. 그러면 이 점을 다르게 써보면 B 대신 A 플러스 H고 FB 대신 FA 플러스 H가 되겠죠. 그래서 평균 변화율을 B 대신 A 플러스 H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A 플러스 H 빼기 A에 FA 플러스 H 빼기 FA가 되겠지. 그래서 정리를 하면 A가 날아가고 H분의 FA 플러스 H 빼기 FA인 거예요. 자, 지금 문자가 너무 나와서 너무 헷갈리죠, 얘들아. 내가 말하면서도 너는 너무 헷갈릴 것 같은데, 자, 쉽게 생각해. 평균 변화율은 그냥 함수 위에 있는, 자, 다른 거 다 무시해도 되고, 자, 이것만 기억해. 함수 위에 있는 두 점에 대해서 그 두 점의 기울기를 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기울기를 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바로 평균 변화율이에요.
자, 왜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면요. 자, 지금 A라는 점과 자, 이거 한번 볼게. 여기서 볼게.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에서 함수는 A에서 B로 갈 때 함수는 이렇게 변했어요. 근데 직선거리로 이렇게 이었더니 평균적인 변화량은 이 직선거리예요 라는 의미로 평균 변화율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즉 평균 변화율은 어떤 구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쓰는 말이에요. 즉 두 점 또는 구간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이렇게 변하더라 라는 의미고요. 자, 여기서 얘들아 다른 설명 다 때려치고 여기서 순간 변화율은 그럼 뭘까? 순간 변화율. 왜 이러니? 잠깐만. 순간 변화율이라는 건요, 얘들아. 평균 변화율을 아까 선생님이 미분이라는 거는 미소적인 양의 변화량이야. 자, 그러면 한번 볼게. 자, 순간 변화율은 두 점이 아니라 하나의 점, 한 개의 점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요. 자, B가 점점 가까이 온다고 생각해 볼게. A, 내 목표 지점은 여기 A, FA예요. 자, 기울기의 변화를 점점 가까이 가져갈게요. 이렇게 점점 아주 점점 했을 때 어떤 기울기를 가질까? 이 순간적인 기울기는 뭘까? 그래서 이 점에서의 기울기, 함수의 기울기는 순간 변화율이 되는 거예요. 순간 변화율. 자, 그러면요. 이런 의문이 당연히 들 거야. 선생님, 평균 변화율은요. 기울기를 구해서 구할 수 있었어요. 기울기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순간 변화율은 어떻게 구하는데요? 자, 그때 들어오는 개념이 극한이라는 개념인데요. 아주 잘게 쪼개서 거기에 아주 가까이 가면 어떤 값으로 갈지 그거를 탐구하는 게 바로 극한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직선의 기울기 봤더니 이 점에서는 뭔가 이런 기울기를 가질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극한이에요. 극한의 개념을 이용하면 구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는 극한을 이용해서 개념을 구하는 거는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요. 순간 변화율과 평균 변화율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는 자,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두 점 구간에서의 기울기. 자, 이것도 평균 변화율, 이것도 평균 변화율이에요. 서로 다른 두 점에 대해서 기울기를 구하는 거니까 평균 변화율이에요. 하지만 순간 변화율이라는 거는 우리가 대상이 한 점인 거야. 평균 변화율을 계속 가까이 갔을 때 어떤 기울기를 가질까요? 이 점에서는 어떤 기울기를 가질까요? 그것이 바로 순간 변화율이고요. 그때 순간 변화율 값을 구하는 방법은 평균 변화율은 그냥 계산하면 돼요. 하지만 순간 변화율의 값을 계산할 때는 우리는 극한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됐니? 좀 어렵지, 얘들아. 자, 정리를 하면요.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는요. 반드시 두 점을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거고요. 뭐 함수 위에 두 점이든 아니면 그냥 두 점이든 평균 변화율은 두 점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평균 변화율을 구할 때는 그 기울기에 그냥 기울기 계산, 식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순간 변화율이라는 거는요. 함수 위에서 순간 변화율이라는 거는요. 그 한 점에서의 평균 변화율을 극한으로 보냈을 때, 아주 가까이 보냈을 때 어떤 값이 되는지 살펴보는 거고요. 그때 내가 구할 수 있는 계산 방법이 바로 극한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요. 직선의 기울기와 곡선의 기울기 한번 볼게. 사실상 직선도 곡선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잘 안 하는데요. 너네가 이해하기 쉽게 선생님이 그냥 구분을 해봤어요. 자, 직선이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요.
너무 엉망진창이다. 좌표평면이. 두 개를 그려볼게. 좌표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이 직선의 기울기는요, 그냥 우리가 아는 두 점 잡아서 기울기 계산해주면 돼요. 직선의 기울기는 어느 두 점을 잡더라도 다 똑같아요. 자, 곡선의 기울기라는 거는요, 이렇게 곡선이 있을 때 이 점의 기울기는 평균 변화율을 이렇게 극한을 해서 구하시는 이 순간 변화율을 곡선의 기울기라고 해요. 자, 여기까지가 너네가 지금 이제 공부하는데 가장 어려운 파트가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면 그 뒤에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 한번 볼게, 계속. 자, 그러면 미분이란 게 뭘까? 자, 내가 이제 드디어 알고 싶은 미분이 나왔어. 미분이라는 건 얘들아, 아까 내가 말한 순간 변화율을 구해주는 함수예요. 자, 아까 선생님이 순간 변화율은 극한을 이용해서 구한다고 했어요. 그죠? 극한을 이용해서 구하고, 그리고 이 순간 변화율은 한 점을 대상으로 해요. 맞아요? 자, 그러면 함수가 이렇게 있어. 함수가 이렇게 있고 좌표평면이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했을 때 이 x가 하나 정해지면 이 점에서 순간 변화율이 탁 하나 나와. 그치? 즉 곡선의 기울기가 탁 하나 나와. 자, 하나의 인풋에 대해서 하나의 아웃풋이 나오는 상황이야. 뭐가 생각나? 뭐의 개념이야? 함수의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도함수라는 건요. 도함수는요. x값에 대해서, 자, 이게 y는 fx라는 함수라고 해볼게요. x값에 대해서 x라는 인풋을 넣었을 때 순간 변화율을, 그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즉 함수의 기울기를 라는 아웃풋을 내는 함수인 거예요. 그리고 이 도함수는 기호는 조금 이따 알려줄게. 도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자, 미분한다는 도함수를 구한다와 똑같은 의미야. 다시, 미분한다는 거는요, 도함수를 구한다와 똑같은 의미예요. 자, 그럼 도함수는 뭐냐? 함수 y는 fx에서요, x를 인풋으로 딱 넣었을 때 그 x에 대한 순간 변화율이 무엇인지, 그 순간 변화율을 구해주는 함수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나는 y는 fx를 미분하겠어요 라는 말은요, y는 fx의 도함수를 구한다는 의미고요. y는 fx의 도함수를 구한다는 거는 x에 대한 x의 순간 변화율을 구해주는 함수를 찾는 거예요. 그 말인 거야, 얘들아. 이해됐니? 자, 그러면 도함수의 표현법 한번 볼게요. 도함수의 표현법은 사실 조금 어렵긴 한데요. 우리는 우선 일변수 함수만 먼저 다뤄볼게. 자, y는 fx, 즉 변수가 하나인 함수에 대해서 도함수는요, y는 f'x, 프라임자를 붙여서 나타낼 수도 있고요. 이게 도함수인 거예요. 또는 y 프라임, y가 fx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히 나타내기도 하고요.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요. 지금 x가 변수인 거예요. x가. 그렇기 때문에 fx라는 값을요, x에 대해서 미분했어요. 도함수를 구했어요.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쓰는 거죠. 좀 예쁘게 써줄게.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 세 가지 표현은 사실 지금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자, 그러면 미분법이라는 게 있어. 미분법이라는 건 얘들아, 미분을,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자, 미분한다는 거는 순간 변화율을 구한다는 의미야. 그치? 근데 순간 변화율은 뭐를 이용해서 구해? 극한을 이용해서 구했어. 자, 근데 극한이라는 거 사실 모든 x에 대해서 극한을 구하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고, 그리고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극한을 일반화해서 해봤더니 어떤 일정한 공식이 생기더라. 그것이 바로 미분법이라는 건데,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 자, y는 x 3승이라는 fx가 있어. 함수가 있어.
얘를 미분하는 방법이 다항 함수는 미분하기가 되게 편해. 한번 해볼게. y 프라임 즉 또는 fx, f 프라임 x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얘들아 이 지수 3을 내리고요. 3. 그 다음에 x는 그대로 쓰고 이 3에다 2를 뺀 2를 적어주면 되는 거야. y 프라임은 f 프라임 x는 즉 3x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만 다시 해볼게. y는 x 제곱은 미분하면 y 프라임은 f 프라임 x는 결국 2x 2를 내리고 2에다가 1을 빼준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예쁜 형태들은 미분법이 굉장히 쉽고요. 미분법이 없는 함수도 물론 있어요, 얘들아. 있어. 근데 이런 예쁜 함수들은 그 규칙이 있기 때문에 미분법 공식이 있어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그 공식을 계속 외울 텐데 우선 선생님이 몇 개만 소개를 해줬어요.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부터 재밌어지는데 자, 재밌어지려면 우리가 했던 걸 다시 복습을 해야 돼. 자, 너네한테 지금 상당히 어렵고 엄청 어려운 내용이야, 진짜.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내용이야. 고등학교 2학년 가서야 드디어 배우는 내용인데 너네한테 조금 쉽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마 너무 어려울 거야, 그죠? 너무 어려울 거야, 그죠? 그래도 너네는 선택해서 왔잖아. 자원해서 왔잖아. 도망가지 말고 한번 부딪혀 볼게요. 자, 처음에는 선생님이랑 함수의 개념을 배웠어요. 함수라는 거는 하나의 인풋이 들어갔을 때 하나의 아웃풋만을 내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함수라는 거는 함수가 식이고 함수가 그래프가 아니라 식이 아닌 그래프도 있고 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함수도 있고 또는 그래프로 표현됐지만 함수가 아닌 것들도 있어요. 함수는 하나의 인풋에 대해서 하나의 아웃풋만을 내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그 함수를 좌표 평면상에서 찍어서 나타내는 게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는 왜 쓰냐? 이거를 함수 점을, 즉 변수와 함수 값을 함께 나타내는 이 좌표를 그래프상에 나타냈을 때, 좌표 평면상에 나타냈을 때,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좀 더 시각적으로 그 그래프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배운 게 우리가 기울기예요. 기울기. 기울기라는 거의 그냥 개념은 두 점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 두 점의 x좌표의 차분의 y좌표의 차를 이용해서 구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y는 fx 위에서 두 점에서 기울기. 그것이 바로 뭐다? 평균 변화율이다. y는 fx라는 함수 위에서 두 점의 변화율을 계속해서 변하지만 두 점을 딱 봤을 때 평균적으로 변하는 거. 이건 어떻게 구하면 된다? 평균 변화율은 함수 위에 있는 두 점의 기울기를 구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y는 fx 위에서 순간 변화율. 순간 변화율은 평균 변화율을 계속 가까이 가서 생기는 그 곡선이랑 딱 스치면서 지나는 이 직선. 이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데 이거는 어떤 특정한 한 점에서 구할 수 있고요. 얘는 뭐를 이용해서? 극한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요. 자, 그러면 얘들아 이제야 드디어 알게 됐지. 미분한다. y는 fx를 미분한다. 한다는 의미는 fx의 도함수를 구한다는 의미야. fx의 도함수를 구한다는 의미고 도함수를 구한다는 의미는 얘들아 뭐야? 한 점 x에 대해서 순간 변화율 아웃풋을 내는 함수를 구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걔는 함수를 계속 극한을 보내야 되지. 그러니까 순간 변화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계속 극한을 해줘야 되잖아. 그치? 근데 이 극한을 하기 어렵고 이거를 일반에서 표현해봤더니 어떤 특정 미분법이 존재하더라. 그것까지 우리가 한 거야. 이 흐름을 알겠니? 자, 자, 그러면 미분과 도함수. 미분은 왜 하는 거고 도함수는 왜 구하는 걸까? 이거는 내가 이 미적분학의 유용성을 먼저 보고 설명을 할게. 자, 우리가 미적분학을 하려고 지금 이 수업을 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려는 거는 머신러닝이잖아, 그치? 머신러닝은 얘들아, 어떤 경험을 통해서 특정 작업에 대해서 성능이 계속 좋아져야 돼. 즉, 내가 어떤 회귀곡선이든 내가 생각하는 어떤 가설 함수든 이런 함수가 있어. 이 함수를 계속해서 내가 이제 주어진 데이터에 더 맞고 더 예측이 잘 되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그러면 데이터가 계속 들어가면서 조금씩 계속 개선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얘들아, 거기서 성능, 즉 실제 데이터와 내가 이 예측 데이터의 차이, 이 차이가 적을수록 성능이 좋은 거겠죠. 이 성능 평가랑 성능 최적화가 되게 필요한 거야. 계속해서 개선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이 성능 평가는 뭘로 하냐면, 이 성능 평가는 결국 함수로 하는 거야. 함수로 하는데, 즉 이렇게 함수가 있어. 이 함수에서 성능 평가에서 이 오류의 정도가 작을수록, 아니면 정확도가 높을수록, 즉 이 함수의 최대나 맥스나 최소, 미니멈을 찾아야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미분이란 개념이 중요한 건데요. 자, 어떻게 들어가냐? 한번 볼게. 자, 만약에 내가 세운 가설함수의 오차가 한 이 정도야. 이 정도야. 나는 여기로 가고 싶어, 지금. 가고 싶어. 그러면요, 얘들아. 이 점에서 순간 변화율로 가야 가장 가파르게 최소점으로 도달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내가 이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정확도를 이만큼 가고 싶어. 그러면 이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알아야 가장 가파르게 그 지점에 가장 학습을 덜하고도, 그러니까 성능 개선을 덜하고 최소화해서 더 성능이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또는 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들아, 이 점에서 순간 변화율을 계속 여러 번 하고, 이 점에서 한 이쯤 와가지고 또 성능 평가해서 이렇게 와서 순간 변화를 해서 이렇게 가까워지는 방법을 사실 경사하강법이라고 하고요. 이건 나중에 한번 더 알려줄게. 경사하강법이라고 하고, 최소점을 아예 지금 이 점은 얘들아, 이 점의 특징이 뭐야? 기울기가, 순간 변화율이, 곡선의 기울기가 0이죠. 즉 도함수 순간 변화율이 0이 되는 x값을 찾는 방법을 미분법을 통해서 구할 수 있어. 즉 미분법을 통해서 최대 최소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정규방정식을 이용하는 건데요. 이거는 선생님이 이따가 나중에 진짜 계산할 때 한번 알려줄게요. 즉 다시 미분과 도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최소한의 횟수로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미분과 도함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얘들아, 변수가 두 개인 경우에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3차원상에 그려져요. 사실 얘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내가 세운 가설함수의 정확도가 오차가 한 이 정도에 있어. 이 정도에 있어. 근데 오차가 적어져야겠지. 가까이 가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은 이렇게 있겠지. 그래서 점점 가까워지는 이 경사하강법을 적용하거나 아니면 정규방정식을 이용해서 이 오차가 가장 작은 이 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나는 순간 변화율을 구하고 미분을 하는, 즉 도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머신러닝은 경험을 통해 특정 작업에 대해 성능이 좋아지는 걸 의미하고요. 근데 이 성능평가, 그럼 성능 최적화가 필요하겠죠? 그럼 이 성능평가의 기준이 되는 함수, 성능평가 함수가 있어요. 그 함수의 최소점과 최대점을 찾는 게 중요한데 그 함수의 최대 최소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때 동안 한 미분, 즉 순간 변화율을 구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사실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시간이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찍어봐요. 이거는 사실 이렇게 머신러닝에서 크게 중요하진 않아. 자, 적분을 한번 맛볼게요. 우리가 이 미적분학을 하는 김에 적분도 한번 같이 맛볼 건데요. 자, 아까 선생님이 미분이라는 거는 미소적인
양의 변화를 다뤘지. 적분이라는 거는 미소적인 양의 집적을 다뤘지. 집적이라는 거는 아까 합이라고 했어요. 합. 자, 예를 들어서 이 네모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 쉬워요. 그쵸?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잖아. 근데 얘들아, 이런 애들은 어떻게 구해? 넓이 어떻게 구할 건데? 넓이. 그래서 쪼개기 시작한 거야. 그럼 직사각형 모양으로 아주 잘게 쪼개서 더하면 아주 잘게 쪼개면 결국엔 이 넓이와 같아지지 않을까? 즉 미소적인 양의 변화에 집적, 즉 미소적인 양의 직사각형 넓이에 합을 더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적분인 거예요. 자, 그러면 무한급수라는 거는요. 적분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한급수의 의미를 알아야 돼. 자, 미분은 극한을 이용해서, 평균 변화율을 극한을 이용해서 미분을 구했어요. 적분은 무한급수를 이용하는 거야. 어감, 그 단어에서 오는 그 어감의 의미를 보면, 어감을 보면 무한히 더한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무한히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분값을 만들어내는 거야. 즉, 얘는 극한을 이용해서 미분값을 만들어냈지. 얘는 무한급수를 이용해서 적분값, 무한히 더한 거에 값을 구하는데, 자,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무한히 더하면 얘들아 어떤 값에 가까이 갈까? 이런 의문이 들지. 근데 사실 너네가 알고 있어. 너네 0.999999 얘 1이지. 근데 0.999999는 사실 어떻게 된 거냐면 0.9 더하기 0.9 09 더하기 0.009 더하기 점점점점점 이렇게 된 거지, 그치? 무한히 더한 거야. 근데 그게 1인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무한급수, 무한히 더하라도 어떤 기준을 충족하면 분명히 어떤 값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적분이라는 것도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근데요. 이 미적분학이 왜 붙어 있겠어? 관련이 있으니까 붙어 있잖아요. 그죠? 자, 한번 볼게요. 어떤 관련이 있다면 되게 신기해, 얘들아. 어떤 fx가 있을 때 얘를 미분을 했어. 미분을 하면 f'x. 내가 도함수를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근데 이 도함수를 적분을 하면 또 원래 함수가 돼. 예를 들어서 자, 아까 fx가 x 3승 같은 거 한번 봤었어. 자, 얘 미분하면 f'x가 3이 앞으로 태어나고 3x 제곱이 됐었어. 얘는 미분하는 방법이었어. 그치? 근데 3x 제곱을 적분하면 이 원래 함수가 돼. 즉 미분과 적분이 서로 역관계에 있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사실 요거에 대한 증명이나 좀 개념 설명은 어렵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우리가 오늘 수업에서 알았으면 하는 거는 딱 하나예요. 미분이라는 거는요. 순간적인 변화율, 한 점에 대해서 순간 변화율을 구하는 함수고요. x를 넣었을 때 그 x값에 해당하는 점의 기울기를, 함수의 기울기를 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가 머신러닝에서 미적분학이 필요한 이유는 이런 바로 그 오차 함수나 아니면 성능평가 함수의 최소점 또는 최대점을 찾기 위해서 미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앞으로의 미분은 선생님이 다 해줄 거예요. 그래서 걱정은 하지 말고요. 아마 오늘이 가장 위기였을 거예요, 너네한테. 너무 잘 들어줘서 고맙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 지금부터 질문하도록 할게요.